안녕하세요. 체스 플레이어 트레이너 김도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체스 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체스 보드와 체스 기물을 묶어서 체스 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체스 기물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 기물은 위에 체스 기물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총 6종류가 있습니다. 킹, 퀸, 룩, 비숍, 나이트, 폰 이렇게 6종류입니다. 자, 이제 체스 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으니까 체스를 두려면 이 기물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 먼저 킹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킹은 이렇게 머리에 십자 모양의 왕관을 쓴 것처럼 하고 있는 기물이 킹이에요. 체스는 기본적으로 전쟁 게임인데요. 여러분들이 체스판을 한번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체스 진영 흑백이 있는데 흑백을 한 국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체스를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체스판이라는 전쟁터에서 나라의 킹, 즉 왕이 되는 겁니다. 킹은 여러분들 자신과 같은데 체스는 상대의 왕을 생포하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상대의 왕을 생포하고 자신은 생포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실제 전쟁에서도 왕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죠, 직접. 그래서 뒤에서 지시를 할 뿐인데 킹은 멀리 움직이지 못하고 어느 방향으로든 한 칸씩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방향으로 한 칸씩만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한 칸씩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위치에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방향에서는 어디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자, 모든 기물은 체스판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방향으로 직선, 대각선 상관없이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한 번만 더 들어보면 여기서도 모든 방향으로 한 턴에 한 칸씩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킹에 대한 움직임과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그 다음으로 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이 넓은 체스 보드라는 전쟁터에서 이 혼자면 왕은 너무 고독하고 외롭겠죠? 그래서 킹의 동반자인 퀸, 여왕이 있습니다. 여왕은 체스 보드에서 가장 강력한 기물인데 모든 여자는 강하니까요. 퀸은 킹과 사실 키가 거의 비슷해요. 체스 기물에서의 키를 보자면 킹보다 아주 조금 작은데 퀸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퀸은 직선과 대각선으로 움직인다는 건 킹과 같은데요. 킹은 한 칸씩만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퀸은 거리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직선,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리만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 턴에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고 거리 상관없이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스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왕의 동반자는 한 명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피앙세, 운명의 단짝인데 킹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각 진영당 하나씩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기물이 룩인데 여러분들이 예전 중세시대 근대 유럽을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떠올리실까요? 뭐 여러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건축물 쪽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성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얘는 성과 모양이 좀 닮지 않았나요? 성을 형상화시킨 건데요. 이 기물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까 퀸이 직선하고 대각선 거리 상관없이 움직였다면 얘는 직선으로만 이렇게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대각선은 움직일 수 없고요.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체스에서는 퀸 다음으로 위력이 강력한 기물인데 네, 각 진영당 네, 룩은 2개씩 주어집니다. 동쪽과 서쪽 양 방향을 뭐 동시에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2개가 주어져요. 네, 그 다음 기물로 네, 비숍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비숍은 이렇게 생겼어요. 비숍은 자, 체스 진영이 흑백이 각각 아까 가정했던 대로 국가라고 나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나라에도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야겠죠? 자, 비숍은 그 주교를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비숍은 아까 룩은 직선으로 움직였는데 비숍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비숍은 이렇게 대각선으로만 움직여요. 직선으로는 움직일 수 없고 룩은 직선으로만 거리에 상관없이 그리고 비숍은 대각선으로만 거리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비숍도 각 진영당 2개씩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네, 전쟁을 시작하기에 뭔가 허전한 점이 있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체스에서 네, 나이트라는 기사가 존재를 합니다. 자, 나이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야말로 그냥 말처럼 생겼어요. 네, 말에 기사가 타고 있는 형상인데 네, 이러한 말처럼 생긴 기물 모양이 기사입니다. 네, 나이트는 움직임이 굉장히 특이해요. 자, 나이트의 움직임 설명드리면 L자 모양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든 L자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이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2칸을 가고 그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2칸으로 가서 위쪽, 아래쪽이에요. 이렇게 L자 모양인데 네, 그러면 갈 수 있는 칸들을 표시하면 네, 다음과 같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석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칸은 네, 이렇게 네, 이렇게죠? 이렇게 4칸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구석에서는 이렇게 4칸 네, 여기는 아니고요. L자 모양 이렇게 4칸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이트가 다른 기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점이 있는데요. 모든 기물들은 기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룩으로 예시를 든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자리에서 룩은 자,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아까? 직선으로 움직이면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이 위쪽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네, 상대의 기물이 이미 그 자신의 폰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폰이 존재하면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지금 아예 이동을 하지 못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대 폰이 있어도 상대 폰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 위에 세 자리로는 가지를 못해요. 다만 룩이 폰을 이렇게 잡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트는 위와 움직임이 좀 다르게 자신의 이동 경로 앞에 기물이 있어도 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네, 상대의 기물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물이 있을 때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움직임 때문에 나이트를 이용한 전술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나이트도 각 진영당 2개씩 주어집니다. 2명의 기사가 여러분들이 체스를 두는데 왕을 안전하게 호위를 해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나를 지켜줄 기사가 2명이나 있는데도 뭔가가 허전한 느낌이 들죠?
뭔가가 너무 허전해요. 네. 전쟁을 수행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병사들인데요. 네, 절병들이라고도 하죠. 네, 스타크래프트를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저거 하면서 저글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기본 병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체스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사들이 있는데요. 자, 아까 설명을 하면서 기물을 막는데 도와줬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자, 폰인데요. 네, 디지털보드에서 이렇게 생겼고, 네, 사진으로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되게 작고 아기자기 귀엽게 생겼죠? 네, 체스판에서 제일 키가 작습니다. 얘네 폰들은 각 진영당 8개, 8개씩 주어져요. 네, 뭔가 되게 많죠? 네, 먼저 왠지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과 함께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폰들이 여러분들의 네, 전투를 체스에서 도와줄 거예요. 네, 그럼 폰의 움직임을 설명을 드릴게요. 폰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폰은 처음 자리를 제가 배치시키는 거 아직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네, 이 자리들에서 시작을 해요.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폰을 처음 움직일 때는 한 칸을 움직일지 두 칸을 움직일지 선택할 수 있고, 폰은 옆으로나 뒤로 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만 가고요. 그래서 처음에 두 칸을 움직일 수도 있고 한 칸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개개의 폰마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폰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폰이기 때문에 한 칸을 움직일지 아니면 두 칸을 움직일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만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상대 폰이 여기 있어요. 상대 폰이 이렇게 두 칸을 움직였어요. 두 칸을 움직이면, 네, 폰의 움직임이 두 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두 가지 의미는 이거예요. 평소 때 움직일 때는 이렇게 앞으로만 움직이는데, 상대의 기물을 잡을 때는 앞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폰들은 어떻게 상대의 기물을 잡느냐? 자, 이렇게 두 칸 움직였다고 했을 때 직선으로, 여기서 폰들은 오직 대각선으로만 기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직선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잡는 것만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기물의 움직임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신 것 같나요? 네, 오늘 여러분이 체스 기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체스 규칙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신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체크와 체크메이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스 플레이어 트레이너 김도윤이었습니다.